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영일만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에너지와 철강 등 벌크 화물 특화 항만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바닷길 북극 항로.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30% 이상 단축시켜 물류혁명을 가져올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간 거점 항만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을 특화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 경상북도의 핵심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철광과 에너지 등 벌크 화물 운송에 특화된 영일만항의 특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를 오가는 선박들이 주로 광물이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운송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소, 2차 전지, SMR 산업단지 등 지역 배후 산업과 연계하면 영일만항은 경유지를 넘어 복합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물동량의 80% 이상이 자원입니다. LNG나 또 수소 같은 그런 얻기 쉬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또 영일만항을 확장해 인공지능 기반 극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북극해 운항 정보를 총괄하는 북극해운정보센터 등 국가기관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일만항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16선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2선석으로 늘리는. 경상북도는 발굴된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정부에 반영하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이 주최한 2025 니어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국제포럼이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몽골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참여해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은 지난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북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 합산 300점 만점 기준 290점 이상을 기록한 고득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57%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현직 교사가 출제하는 수능 경북 모의평가와 수능 관련 심층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중심의 수능 대비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과 소득 변화에 대한 국가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분석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9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층이 13만 명입니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온 10명 중 7명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도 좀 많을 거고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기업 같은 면이나 수도권으로 옮겼더니 소득은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을 때는 2,400만 원, 이듬해 수도권으로 갔더니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22.8%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28%가 증가했습니다. 2년 동안 줄곧 비수도권에 있었던 청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겼을 때는 소득 증감률이 7%대에 그쳤습니다.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건축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방을 안 떠나는 청년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졌을 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에 계속 머문 비이동자의 평균 소득은 3,233만 원,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보다 230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간 임금과 산업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5급 권역 내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대구시장 공석으로 TK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행정청사 입지 문제와 관련해 관청을 반드시 한 곳에 둘 필요는 없다며 경계지점 설치나 주소 두 곳 병기 등 새로운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급 3특 전략에 맞춰 광역연합, 행정통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TK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당장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의대와 전공의 과정 등 10년가량 있어야 합니다. 당장 붕괴하고 있는 지역의 필수 의료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모집을 마감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병원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은 전공의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어요. 의정 갈등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대구에 문 닫는 것도 엄청 많다 하면서 의사가 없으니까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료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즉 지역의료 살리기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의정 갈등은 끝났지만 의료 현장의 수도권 쏠림과 과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 기간 더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 정책적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박남식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오늘 포스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취임사에서 안전, 소통, 혁신,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철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와 중대재해 제로화 및 설비 강건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철소 구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주시 강동면의 한 재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공장 관계자가 직접 불을 끄다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엔 경주시 서면에 있는 우사에서 용접 불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포항 수산업의 중심지였던 수협 냉동창고가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포항시는 1969년 건립된 옛 포항수협 냉동창고가 송도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철거하는 대신 이곳을 전시, 공연, 행사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동빈 문화창고 1969 개관식을 기념해 현재 모두의 스틸아트, 손으로 읽는 포항 전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5%, 7만 9,750원 인상된 월 269만 4,5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과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해운 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제28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와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31일 밤 11시 전야 공연을 시작으로 자정에는 호미곶 등대 미디어 파사드 상영, 호랑이와 말의 상징을 결합한 호마의 춤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일출 직전에는 줄타기, 국악, 탈춤을 결합한 해맞이 범굿 공연을 선보입니다. 포항시는 31일 오후 2시부터 행사장을 개방하고 탈 만들기, 농산물 판매장, 떡국 나눔, 신년 운세 뽑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